칼슘제를 매일 드셨던 한 분이 척추 골절로 입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물으셨죠. 왜 약도 먹고 우유도 마셨는데 이렇게 됐냐고요. 정말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10년 넘게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셨다는 분이었거든요. 저는 60년 동안 뼈 건강만 연구해온 이재훈 박사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뼈와 관절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어요. 왜 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건강하고 어떤 분은 골절을 당하실까 궁금했거든요. 지난 60년간 8만 명 넘는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며 충격적인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많은 분들이 뼈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습관이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안타까웠어요. 좋은 일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더 큰 고생을 하고 계셨거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더 심각한 상태로 오시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잘못된 방법을 더 열심히 하고 계셨거든요. 우유도 하루에 서너 잔씩 드시고 칼슘제도 여러 종류를 함께 드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칼슘제보다 100배 효과 있는 진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수십 년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것들이에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뼈 밀도를 되찾으셨거든요. 뼈 건강이라고 하면 대부분 칼슘제나 우유를 먼저 떠올리시죠. 약국에 가면 칼슘제가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여 있고 광고에서도 우유를 마시면 뼈가 강해진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고 복잡해요. 단순히 칼슘만 넣는다고 뼈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뼈를 강하게 만드는 건 칼슘이 아니라 뼈 자체를 깨우는 자극이에요. 그리고 그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몸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내용 처음 들어보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작년 겨울이었어요. 제게 오신 73세 여성분이 계셨는데 평소엔 나는 건강하다며 당당하셨던 분입니다. 매일 아침 운동도 하시고 영양제도 챙겨 드시고 정말 모범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계셨어요. 그날도 단지 화분을 옮기다가 살짝 미끄러졌을 뿐이었죠. 별것 아닌 사고였어요. 그런데 결과는 척추 압박골절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척추가 납작하게 눌려 있더라고요. 검사해보니 뼈 밀도가 마이너스 3.8이었습니다. 정상 수치가 마이너스 1 이하인데 거의 위험 단계까지 간 상태였어요. 그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우유도 마시고 칼슘제도 꼬박꼬박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정말 억울해 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방향이 잘못됐던 거예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분처럼 선한 의도로 건강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고생하시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분은 15년 전부터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우유를 하루에 2잔씩 드셨대요. 칼슘제도 3종류나 드시고 계셨고요. 그런데 운동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거의 안 하셨더라고요. 집안에서만 생활하시고 햇빛도 거의 안 쬐셨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뼈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뒤에 나올 운동법들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 마지막에 나올 뼈 두드리기 방법은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이 방법 하나만으로도 3개월 만에 뼈 밀도가 크게 개선된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작은 오해 하나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이제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흔히 믿는 뼈 건강 상식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유를 많이 마시면 뼈가 강해진다는 믿음부터 살펴볼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유 속 동물성 단백질이 우리 몸을 산성화시킵니다. 그러면 몸은 산성을 중화하려고 뼈에서 칼슘을 빼내서 쓰게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칼슘을 보충하려고 우유를 마셨는데 오히려 칼슘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스웨덴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우유를 하루에 3잔 이상 마신 여성들이 오히려 골절 위험이 16%나 높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여성을 20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예요. 더 놀라운 건 우유를 많이 마신 그룹에서 사망률도 높았다는 점이에요.
제가 만난 김정혜 72세님도 매일 우유를 2잔씩 마셨는데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30년 동안 뼈 건강을 위해서 우유를 드셨는데 결과는 정반대였던 거죠. 그분이 우유를 끊고 식물성 칼슘 위주로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뼈 밀도가 눈에 띄게 개선됐어요. 그래서 칼슘은 녹색 채소나 멸치 같은 식물성 위주로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비타민 K도 풍부하거든요. 이런 영양소들이 함께 있어야 칼슘이 뼈에 제대로 흡수돼요. 우유에만 의존하시면 체내 칼슘 배출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거든요. 혹시 우유가 뼈에 좋다고만 믿고 계셨나요? 두 번째로 칼슘제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 흡수가 제대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 중 70%가 비타민 D 부족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겨울에는 90%까지 올라가죠.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아야 우리 피부에서 만들어져요. 하루에 15분 정도만 햇빛을 쬐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실내에만 계시다 보니 부족해지는 거예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최성자 69세님은 칼슘제를 5년째 복용하고 계셨는데도 뼈 밀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햇빛을 쬐는 시간이 너무 적었거든요. 하루 종일 집안에만 계시고 외출할 때도 양산을 쓰고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셨어요. 그분께 아침 산책을 권해드렸어요.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팔다리를 노출하고 20분 정도만 걸으시라고 했죠. 3개월 후 혈액 검사를 해보니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뼈 밀도도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칼슘제와 함께 햇빛 쬐기와 비타민 D 보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해요. 주의할 점은 칼슘제를 너무 많이 드시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칼슘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칼슘제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 잘못된 상식은 나이 들면 운동하면 다친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뼈는 자극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이걸 볼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뼈에 적당한 부하가 가해지면 뼈가 더 단단해진다는 원리예요. 우주비행사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지내면 뼈 밀도가 20%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해줘요. 중력이 없으니까 뼈에 자극이 전혀 가해지지 않아서 뼈가 약해지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적절한 자극을 주면 뼈가 강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만난 이필남 85세님은 보호자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스쿼트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의자를 잡고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것부터 시작하셨죠. 6개월 후 뼈 밀도가 8%나 증가했습니다. 85세의 나이에도 뼈가 다시 강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천천히 시작하셔야 하고 보호구도 착용하셔야 해요. 무리하면 안 되거든요. 벽을 짚고 하는 팔굽혀펴기나 한발서기, 발뒤꿈치 찢기 같은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런 운동들은 집에서도 충분히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혹시 운동하다 다칠까봐 꺼리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골다공증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일부 약물은 장기간 복용하시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을 5년 이상 복용하시면 턱뼈괴사나 대퇴골 골절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약이 뼈를 무조건적으로 강하게 만들다 보니 뼈의 자연스러운 재생 과정이 방해받는 거예요. 건강한 뼈는 계속 부서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약이 이 과정을 막아버리는 거죠. 윤경수 77세님은 약을 끊고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골밀도를 개선하셨어요. 물론 담당의와 상의 후에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셨죠. 주기적인 검진은 계속 받으셔야 하지만요. 약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복용 중인 약을 몇 년째 드시고 계신가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믿었던 상식들이 오히려 뼈 건강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효과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로 뼈 두드리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뼈를 가볍게 두드리면 족골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미세한 전기가 발생해요. 이 전기 신호가 뼈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신호가 됩니다. 이걸 압전효과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골절 치료에도 사용하고 있어요. 너무 세게 두드리시면 안 되고요. 아침 저녁으로 5분씩 전신뼈를 가볍게 톡톡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특히 팔뚝이나 정강이, 허벅지뼈 같은 큰 뼈들을 중심으로 해주세요. 손가락 끝으로 두드리시거나 작은 고무망치 같은 걸 사용하셔도 좋아요.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운동 처음 들어보셨나요? 두 번째는 발뒤꿈치 찢기입니다.
체중이 발뒤꿈치에 충격을 주면 고관절 뼈 밀도가 강화돼요. 이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운동이에요.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발뒤꿈치 찢기를 3개월 동안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뼈 밀도가 현저히 높았다고 해요. 넘어지지 않게 지지대 옆에서 해주시고요. 하루에 30회씩 3세트만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엔 10회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너무 급하게 늘리시면 발목이나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집에서 발뒤꿈치만 찍어도 효과가 있다면 해보시겠어요? 세 번째는 벽 팔굽혀펴기예요. 손목뼈와 상체 근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바닥에서 하는 팔굽혀펴기보다 훨씬 안전하고 부담도 적어요. 60대 이상 어르신들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죠. 벽에서 한 팔 길이 정도 떨어져서 서시고 팔을 뻗어서 벽을 밀었다 당겼다 하시면 됩니다. 팔꿈치가 과도하게 펴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하루에 20개씩 3세트면 충분해요. 호흡도 중요한데요. 밀 때 숨을 내쉬고 당길 때 들이마시면 됩니다. 이 운동이라면 오늘 바로 따라 하실 수 있겠죠? 네 번째는 한발서기입니다. 이 운동은 근육 자극과 낙상 예방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요. 균형 감각도 좋아지고 다리 근육도 강화되거든요. 특히 발목 주변 작은 근육들이 강화돼서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어요. 처음엔 벽이나 의자를 잡고 시작하세요. 양쪽 다리를 30초씩 하루에 5세트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익숙해지시면 점차 잡는 손의 힘을 빼보세요. 나중에는 아예 안 잡고도 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지금 바로 해보실 수 있나요? 다섯 번째는 식단 변화입니다. 녹색 채소와 멸치, 그리고 충분한 단백질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 녹색 채소에는 비타민 K2가 들어있고 멸치에는 흡수가 잘 되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도 함께 섭취하셔야 칼슘이 제대로 흡수돼요. 견과류나 통곡물에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우유나 치즈 중심의 식단은 피하시고요. 매일 채소 한 접시, 멸치 한 줌, 단백질 70g 정도를 목표로 하세요. 특히 저녁 식사 후에는 칼슘 흡수가 잘 되니까 멸치나 깨 같은 식품을 드시면 좋아요. 오늘 식탁에서 무엇부터 바꾸실 건가요? 이 루틴을 3개월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뼈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마무리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내용 기억나시죠? 뼈는 나이 들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잘못 관리하면 약해지는 겁니다. 잘못된 상식들을 하나씩 짚어봤어요. 우유가 좋다거나 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는 오해에서 벗어나셔야 해요. 운동과 식단,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진짜 치료입니다. 60년간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이를 증명해 주셨어요. 한발서기부터 시작하신 분, 사골국과 멸치를 챙겨 드신 분, 햇빛을 하루 15분씩 쬐신 분들 말이에요. 이 모든 분들의 골밀도 수치가 실제로 좋아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78세 할머니셨는데 처음 오셨을 때 지팡이를 짚고 계셨어요. 허리가 구부정하고 걸음걸이도 불안하셨죠. 6개월 후에는 지팡이 없이 걸어서 오셨고 1년 후에는 등산도 다니셨거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해요.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을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는 정말 극명해요. 잘못 관리하시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기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더욱 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근육도 빠지고 뼈도 더 약해져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시면 나이가 들어도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여행도 가시고 손주들과도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뼈 건강은 단순히 골절을 예방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질 자체를 좌우하는 문제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뼈 두드리기를 오늘 밤부터 5분만 시작해보세요. 텔레비전 보시면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에요. 팔뚝부터 시작해서 다리까지 가볍게 톡톡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3개월 후 그리고 1년 후 여러분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처음엔 별것 아닌 것 같겠지만 꾸준히 하시다 보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뼈뿐만 아니라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개선되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관절염을 수술 없이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무릎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데 의외로 간단한 방법들이 많거든요. 수술하지 않고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준비해 두었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됐는지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의 뼈 건강은 반드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